네. 자, 158쪽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입력하도록 하겠는데,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전년도 법인기업의 당기순이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된 이익잉여금을 보여주게 됩니다.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은 전년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라는 란이 있어요. 이 금액과 그 다음에 2월 된 이익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전기의 당기순이익이 있고 또 그 전기에서 2월 된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019년도에 2월 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고,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은 2020년도의 당기순이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더해져 가지고 2021년로 2월 된 이익잉여금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요 금액이 여러분 어디에 적혀 있었냐면요, 앞 시간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본에 있었잖아요. 그 금액이 50,290,000인데 이 50,290,000원의 구성이 어떤 구성이었냐면은 2020년도에 영업을 해가지고 얻은 당기순이익 2,718만 8천원 하고, 전기에서 2019년도를 말해요. 여기서는 2019년도에서 처분되지 않은 2020년도로 2월 된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310만 2천원, 요 두 개를 다시 더해서 2021년도 금년 1월 1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이 50290을 이 개정 과목을 안 쓰고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여러분 바꿔서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2월 이익잉여금.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는 이 금액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것을 처분하는 계산서니까 처분은 언제 하느냐? 작년 이익까지 다 해서 넘어온 이익잉여금 5천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게 처분입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자, 이익을 말이죠.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기를 원할 거죠. 그러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수가 있어요. 현금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주식 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기업의 어떤 비전이 있으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적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앞으로 5년 내에 우리 회사가 저기 아직은 그 나라에 진출을 안 했는데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어떤 진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브라질이라는 현장에 해외 투자를 하려면은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브라질 투자 적립금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를 정해서 돈을 모아나가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도 어떤 목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후에 1억짜리 자동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통장을 하나 만들어야죠. 예. 내가 먹고 쓸 통장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3년간 1억을 모아야 되니까 통장을 하나, 자동차 통장 해가지고 거기다 계속 이제 1년에 한 3천만 원씩 넣어야 되겠네요. 해야 3년 후에 이제 1억이 될 때란 말이죠. 그것도 우리가 어떤 나의 목표를 위해서 적립을 해나가는 것이죠. 마찬가지. 그래서 회사도 그걸 임의 적립금이라고 그래요. 임의 적립금. 회사가 목표를 정해서 적립해 나간다.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여기 이제 처분 내역인데, 이 밑에 처분 내역이 안 나와 있네. 그렇죠. 처분 내역은 지금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예. 처분 내역은 지금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전기 거를 2월에서 입력하잖아요. 이 작년도 실적 요거에 대한 처분은 언제 하냐면 주주총회에서예요. 이날 처분 확정일. 2021년 2월 27일 날이 주주총회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법인은 말이죠. 주주총회가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매년 몇 월 며칠 날 주주총회를 한다. 그래서 매년 2월 27일 날 주주총회를 하는 걸로 3일 패션은 정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입력하는 시점은 2월 27일 날 이전에 입력하는 거죠. 1월 1일 날 1월 달에 입력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아직 처분 내역은 없어요. 처분 내역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5,029만 원을 어디에 적립한다. 또는 배당을 얼마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밑에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밑에 내용이 더 있어요. 그런데 입력할 것은 없어요. 이것만 입력하겠습니다. 이것만.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입력할 필요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손익계산서 입력해놨죠. 그게 자동으로 넘어와 있어요.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상품을 입력하면 손익계산서에 기말 상품 재고액으로 그 금액이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입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기분 손익계산서에는 당기순이익이 나와 있죠. 그게 또 이익잉여금에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동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기분 이익잉여금은 처분계산서 들어가가지고 결산일 기준은 작년 거죠. 작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처분 확정일자 여기에다가 거기 2월 며칠이었죠? 네, 2021년 2월 27일로 여기다 입력합시다. 2021년 02월 27일. 네, 엔터. 자, 지금 넘어와 있는 거 보시죠. 여기 6번의 당기순이익. 요거는 우리가 입력한 손익계산서에서 자동으로 넘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넣어줘야 되느냐? 전전기 2019년도에서 미처분된 이익잉여금은 이 프로그램에서는 몰라요.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그건 넣어줘야 돼요.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게 얼마죠? 거기 책에 보시면 23102,000이죠. 23102 플러스 23102 플러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5,029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이것과 같은 거죠. 이 금액이 우리 지금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입력된 것과 같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처분 내역은 뭐냐면 처분 내역은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입력할 사항은 언제 결정이 돼요? 이날 주주총회 날. 이사회에서 결의를 한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죠. 배당금, 현금 배당 얼마, 주식 배당 얼마 이런 거 여기다 입력할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법 제30조에 무슨 조건이 있냐면 현금 배당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라. 그래서 만약에 현금 배당 1,000만 원을 한다고 봐요. 그럼 무조건 100만 원 여기다 적립해야 돼요. 이익준비금. 이런 것들 여러분이 진짜 차차 아시게 됩니다. 뒤에 이제 문제 풀어나가면서. 네, 여기 뭐 예죠. 사업 확장 적립금. 이런 것들이 임의 적립금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확장시키고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익준비금 같은 것은 뭐예요? 법정 적립금이에요. 왜? 이익준비금은 상법 제30조에서 현금 배당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대로 적립하는 것을 통틀어서 법정 적립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정 적립금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익준비금.
그래서 이익준비금 여러분 법정적립금이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알고 가시면 좋은 게 여러분 그 자본거래에 대한 분계가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러면 현금 배당이 결의됐다. 이 주주총회에서. 그러면 결의된 날 배당금을 주나요? 안 주죠. 배당금을 지급하려면 이제 회사에서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주식 현재 주주들 명단도 파악하고 주소지 파악하고 계좌번호 돈을 배당하려면 계좌번호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준비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준비하기 전까지는 부채로 인식해요. 여러분 부채라는 것은 기업이 어떤 의무가 발생하면 바로 부채가 됩니다. 그러면 현금 배당이란 건 뭐예요? 주주에게 돈을 주겠다는 거죠. 돈을 주겠다는 게 언제 결정이 됐어요? 주주총회 날. 그러면 주주총회 날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미지급 배당금 이걸 대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미지급 배당금. 그러면 차변에 뭐가 오느냐? 무엇을 가지고 배당했어요? 이거 가지고 배당하는 거죠. 이것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인데 금년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뭘로 바꿔놨어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꿔놨죠.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자,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현금 배당이 없습니다만은 주주총회 날 결정이 됐다고 하고 뒤에서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미리 좀 여러분들 알고 가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통과됐어요.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 1,000만 원이 결정되었다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 하느냐 하면은 자, 차변에 자, 우리가 뭐 가지고 배당을 해요? 2월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예요. 대변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이 자본이지 않습니까? 자본을 차변에 기록하면 뭐예요? 자본 감소. 배당을 하면 자본이 감소되는 거예요. 대변은 뭐가 될까요? 미지급 배당금. 아까 부채라고 그랬죠? 지급할 의무는 부채입니다. 부채 증가. 자, 그런데 아까 제가 현금 배당의 10% 이상을 상법에서 강제로 적립하라. 법정 적립금을 적립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돼요. 2월 이익 잉여금 또 100만 원. 자, 그러면 요거를 아예 이 금이 똑같은 계정 과목이니까 여기다 100만 원을 더 넣겠습니다. 하나로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대변을 2개로 하면 돼요. 이익 준비금 100만 원. 이익 준비금은 자본이죠. 자본이 증가합니다. 이익 준비금은 법정 준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배당을 결의했는데 왜 100만 원 분계를 한다고요? 현금 배당의 경우는 현금 배당액의 최소 10% 이상을 법정 적립금인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하라라는 강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금 배당을 결의하면은 이익 준비금도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차변을 2줄로 쓰면 2월 이익잉여금 1,000만 원 한 번, 또 한 번 2월 이익잉여금 100만 원 이렇게 2줄로 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로 써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런데 자, 이거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그 밑에 것까지 아예 설명을 드릴게요. 요 표가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거가 있을 때, 여기 지금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 지금 목적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분개해드리고 하는 목적은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것과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거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다 잊어버려요. 이게 뭔지를.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서 잘 설명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저게 뭐냐면은 이게 주주들에게 주식을 배당할 때 쓰는 개정 과목이에요. 주식을 배당할 때. 자, 주식 배당이라는 게 뭐냐면 배당을 하는데 현금이 아니라 회사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회사 주식으로. 만약에 1,000만 원을 주식 배당하기로 했다 라고 한다면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식을 발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결의하는 날 주식 발행을 바로 해서 줄 수 있나요? 이것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 개정인 이 개정을 또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문제를 이렇게 한번, 주주총회에서 주식 배당 역시 1,000만 원을 결정하였다. 이거 회계 처리해야 돼요. 결정하면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일단 어떻게 하느냐? 차변은 똑같아요. 뭘 가지고 배당하냐? 2월 이익잉여금 가지고. 이익잉여금이 없으면 배당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예, 1,000만 원. 주식 배당은 이익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변은 미교부. 그러면 주식을 교부한다 이렇게 말해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게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2월 이익잉여금 차변에 오는 것은 자본 감소. 여러분 이건 알고 있죠? 2월 이익잉여금은 자본인데 차변에 왔으니까 자본 감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뭡니까 하면은 여러분이 대부분 다 부채 증가입니다. 땡, 부채 아닙니다.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예요. 왜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건 배당금을 현금으로 나중에 줄 거예요. 나중에 배당하는 날 미지급 배당금 여기 와서 부채 감소하고 대변에 현금 해가지고 자산 감소돼가지고 실행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주식을 발행해 줄